네, 이번에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께서 에어부산 가지고 오셨습니다. 에어부산이요, 갑자기 2시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쵸. 쭉쭉 올라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같이 부류를 엮이고 있는 에어부산부터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 IDT까지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줬는데요. 오늘 그 행동주의 펀드죠. 그쪽에서 또 많이 들어갈 거다, 인수에 참여를 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핫하게 올라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어떻게 보세요? 또 네. 진입해도 될까요? 일단 저 역시도 오늘 이제 네. 시장 바라보면서 오전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산물 관련 종목들이 네, 강세 맞아요. 흐름이 나와서 여전히 좀 이렇게 수산물 관련 종목들, 일본 규제 관련 이슈들이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이슈를 끌어갈까라고 봤었는데 오후장 들어서 거의 이제 손바닥이 뒤집히듯이 네. 종목들이 치고 올라왔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치고 왔냐? 바로 일명 아시아나 이제 매각 관련주라고 이제 불리우는 그런 이제 종목들이 올라왔는데요. 우리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에어부산뿐만 아니라 아시아나 IDT, 아시아나 항공, 금호산업과 같은 아시아나 항공 이제 매각 관련 종목들이 올라갔습니다. 오늘 특히나 이렇게 행동주의 사모펀드 쪽에서 인수전 참여를 하겠다고 공식화 밝혔고 지금 투자 설명서를 이제 검토 중이다라는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바로 이제 7월 이제 중순에서 말쯤부터 이제 다시 이제 매각 예비 입찰을 하겠다고 제대로 이제 공고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8월, 9월 달부터 제대로 이제 예비 입찰을 들어가겠다라는 이제 계획을 세웠었죠. 그렇게 되면 이제 10월 달에 본입찰로 넘어가게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아시아나 항공과 관련된 매각 관련주 역시도 연내 이제 매각 가능성이 있는 만큼 관련 종목들이 계속 추가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일본 규제 관련 테마나 뭐 대북 테마나 이런 테마에 좀 질리셨다면 이런 이제 관련 매각 관련 종목들, M&A 인수 합병이 있는 그런 관련 종목들을 눈여겨보시는 것도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견해이고요. 네, 관련 주가 흐름 한번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어부산 이제 주가 흐름을 보면은 바로 이제 지난 4월 달부터 이제 아시아나 매각 관련된 이슈들이 강하게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전에 또 들어왔었던 이슈 중에서는 넥슨과 관련된 이제 넥슨 매각설이 이제 추진이 되면서 상승세가 나왔었는데 그런 이제 흐름들, 좋은 이제 매각 관련된 M&A 인수합병에 관련된 그런 기대감들이 4월에 또 연속적으로 아시아나 항공 매각설로 연결이 되는 게 좀 바톤을 받는 그런 이제 흐름들이 나와줬고요. 그러다가 이제 7월 달부터 다시 이제 일정들이 나오게 되면서 수급이 붙었지만 7월 중순경부터 시장이 빠지면서 종목이 좀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한 번 더 매수세가 붙었을 때 이렇게 급등 흐름 나오는 걸로 봤을 때 많은 분들이 이런 이제 매각 관련 종목들 관심을 갖고 있다가 당일날 이렇게 주가가 올라갔을 때 좀 타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좀 관측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매물대를 보자면은 아직까지도 이런 이제 관련 종목들이 전고점 구간까지도 매물대가 활짝 열려 있기 때문에 저는 매수 관점은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수 관점이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자, 이번에는 다비드 전문가님의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라온시큐어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여러 가지 테마가 있는데 그 안에서 또 정보 보안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강세 흐름 보여주더라고요. 이 라온시큐어가 오늘은 9.66% 급등을 하면서 2,895원까지 올라서는 모습이었고 관련 종목인 뭐 드림시큐리티도 그렇고 그다음에 시큐브도 좋았고요.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줬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또 좋은 호재로 작용을 한 걸까요? 일단은 오늘 시장에 좀 테마가 좀 부진했었던 부분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아까 주식와이프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본 수출 규제에 관련된 혹은 뭐 반사익 수혜주들이 오후장 들어서 좀 꺾이고 밀리면서 약간 좀 아쉬운 모습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뭐 시장에서는 오늘 뭐 경협주들이 의외로 뭐 강세를 보였던 흐름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오늘 그 방금 말씀해드렸던 것처럼 오후장에 이제 보안주들이 좀 일제히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습니다. 일단은 뭐 지금 시장에서 해석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일 그 보안주 관련된 이제 일정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뭐 삼성의 보안기술 포럼 일정이 이제 내일로 이제 좀 잡혀 있고 거기에 이제 지금 그 보안 관련된 종목들이 직접적으로 이제 또 삼성에서 그 주최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다 보니까 거기에 또 이제 어떤 내용들이 나올까 기대 심리가 좀 반영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항상 그 세트로 묶어서 많이 보죠. 뭐 드림 시큐리티 그다음에 뭐 라온 시큐어, 질환지교 시큐리티, K사인 이 정도를 이제 같이 지금 보안주로 묶어가지고 이 종목
종목들이 움직임이 거의 뭐 비슷하게 많이 좀 나와요. 그래서 각자 뭐 하는 일들이 좀 다른다 하더라도 보안주들이 이제 좀 같이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제 대장 역할하는 드림 시큐리티가 시간에 가장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뭐 라운 시큐어라던가 K사인 이런 종목들도 시간에 좀 그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는데, 내일 아침장에는 이런 뭐 일정 부분들에 대해서 뭐 갭상승 혹은 개장 초에 강세가 충분히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동안에 이제 보안주들이 움직였던 거 본다고 하면은 한 종목 혹은 뭐 대장 역할하는 종목들이 아침장에 이제 세게 띄워놓고 갭상승으로 이제 시작을 좀 한다고 하면은 다른 종목들도 이제 개장 초반에는 좀 많이 따라가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걸 이제 뭐 하루 종일 좀 유지를 하거나 그런 모습들은 좀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좀 그러니까 내일 당장 아침에 뭐 매수 관점으로 보기에는 좀 내가 순발력이 딸린다고 하면은 약간 좀 자제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그 보안주들이 이제 그 이슈들 혹은 뭐 이제 좀 들어 올릴 수 있을 만한 이런 모멘텀들이 굉장히 좀 필요했던 시기였는데, 저는 보안주들을 약간 뭐 중기 혹은 뭐 그 이상의 추세로 본다고 하면은 지금 굉장히 좀 메리트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요즘에 또 삼성전자에서 또 삼성전자의 그 블록체인 생태계가 뭐 그 확장 속도가 굉장히 좀 빠르게 나가고, 그다음에 뭐 추진이 좀 빠르게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정부의 지원 쪽이라던가, 혹은 얼마 전에 이제 드림 시큐리티나 아마존 쪽의 이슈라던가, 그다음에 라운 시큐어 같은 경우는 뭐 페이스북 쪽에 이제 관련된 이슈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보이면서 이제 급등하는 액션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뭐 5G 상용화,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삼성전자에서 계속해서 좀 앞으로 더 나아갈 뭐 새로운 방향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맞춘다고 하면은 보안주들도 지금 충분히 좀 관심을 좀 가질 수 있을 만한 그런 구간들이기 때문에, 뭐 내일 당장은 뭐 이제 단기성 매매를 위해서 뭐 하시는 분들만 이제 보시는 거고, 앞으로 이제 뭐 그 이후에 다시 조정이 나오고 한다면은 중기 추세 이상의 관점에서도 보안주들을 한번 집중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함께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역시 오르비텍이 정답이었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잘 오를 것 같은데 가격 네. 전략 좀 잘 좀 세워주세요. 네, 아무래도 가격 전략이 더 중요하겠죠. 네.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르비텍 이제 차트 흐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종목이 이제 지난 4월달, 5월달에 강세 흐름이 얼마나 남았는지 보면은 대장주로서 얼마나 많이 갔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뭐 앞전에 유니크도 뭐 200%, 300% 올라갔듯이 오르비텍 역시도 200%가 넘는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비핵화 관련주 중에서는 이제 대장주로 꼽히는 그런 종목으로 엮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봉상에 좀 보다 큰 흐름 보면서 가격 전략 세워드리자면 손절 라인은 3,700원 잡아드리고 목표 구간 같은 경우에는 정고점 구간대죠. 정고점 구간에서 두 번이나 저항받았었던 5,000원 구간 돌파하는지 흐름 보면서 최종적인 목표가 상향 시 6,300원에서 400원 구간까지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까 테마주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얘기해 주셨어요. 특징주 이야기할 때도 테마 네.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과연 다음 테마는 이라는 거는 우리가 다음을 또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어떤 테마가 또 올라갈까요? 사실 뭐 첫 번째 힌트는 이렇게 써왔는데 아까 제가 뭐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네네네. 너무 스포를 좀 많이 아, 한 것 진짜요? 같아서 그 안에 좀 보고 있군요. 계셨던 분들은 좀 또 제가 아까 좀 설명을 드렸던 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요즘의 시장의 흐름들을 본다고 하면은 시장이 별로 좋은 상황은 아니죠. 그다음에 또 수급도 좀 불안하고, 그다음에 시장을 이끌고 가는 대장주들이 없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뭐 재료주들, 그다음에 테마주들 이런 종목들
종목들의 수급이 집중이 되고 그런 종목들만 보여요. 그래서 지금 뭐 시장 대비 좋은 수익률을 내기 위해서는 이런 종목들이 이제 같이 병행을 하면서 좀 매매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그 화면에서 그 보안 관련된 종목이 나가고 있는데 제가 갖고 오는 거는 보안 관련된 종목은 아니고요. 오늘 그 흐름들을 보니까 보안 관련된 종목도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내일에 뭐 삼성전자 미리 잡혀 있었던 포럼 일정이 있다 보니까 그대로 이제 반영이 되면서 약속이라도 한 듯이 보안주들이 종가 관리에 다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준다고 계속해서 순환이 돌고 그다음에 이거보다 더 큰 정책의 이슈라던가 정부의 일정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이제 지금 뭐 계속해서 과거에 얽매였던 그런 테마를 보기보다는 앞으로의 일정이 잡혀 있고 그다음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테마들을 이제 미리 준비를 좀 해야겠죠. 최근에 이제 제가 일본 수출 규제 관련된 종목들을 좀 많이 가지고 왔었는데 오늘 흐름들을 보니까 이제 뭐 센 종목들도 물론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기대되는 종목들도 있지만은 전반적인 테마가 옛날만큼 강하지는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약간 힘이 조금 꺾여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새로운 이슈 종목들이 지금 하나하나씩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이제 다음에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을 보려고 한다면은 다른 사람들이 올라간 걸 따라가기 전에 우리는 좀 미리 선취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준비를 좀 하시면은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연 어떤 테마를 가지고 오셨을까요? 궁금한데요. 두 번째 힌트 바로 열어볼게요. 다비드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테마가 수소차 관련인가 봐요. 그럼 네. 일진다이아도 소개해 주시면서 그때 제가 뭐예요? 라고 했더니 굉장히 좋은 유창한 발음으로 소개해 주셨잖아요. 그거와 네. 관련된 건가요? 네, 뭐 그것도 이제 하나의 그 뭐 부분 집합 이런 느낌이고 8월 달에는 우리가 수소차 관련된 일정들을 주목을 해볼 게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이 이제 8월 19일인데 8월 20일 이제 내일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 이제 그 수소 경제 포럼, 그다음에 수소 정책 토론회 이런 게 이제 일정이 좀 잡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아주 큰 행사는 아니라 하더라도 충분히 좀 여러 가지 뭐 멘트라던가 그다음에 뭐 뉴스 정도거리는 충분히 좀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조금 전에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이제 WEC라고 해가지고 네. 약간 좀 에너지 월드컵 이런 그 올림픽 이런 느낌인데 그거는 이제 또 다음 달에 또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좀 세계적으로 이제 좀 그 미래 에너지 관련된 내용들이 약간 그 우리 초반에 뭐 CES 이런 것처럼 그 에너지 분야에서 이제 그 시행을 하는 건데 거기서 이번에 현대차가 처음으로 또 참석을 해가지고 그 현대차가 지금 밀고 있는 뭐 수소차 그다음에 뭐 이제 수소 경제 이쪽에 대해서 충분히 좀 어필을 할 것이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이제 수소차 관련된 종목들이 다 현대차의 뭐 이제 뭐 그 부품 납품이라던가 뭐 혹은 뭐 이제 그 자회사가 엮여 있다던가 이런 식으로 다 연결고리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현대차가 이제 수소차 관련된 움직임을 보인다고 하면은 관련된 종목들이 같이 좀 급등을 하는 경우들이 많았죠. 그리고 우리가 그 차트를 좀 보시면서 가장 그 과거에 대표적이었었던 EM코리아라는 종목을 볼 건데 과거에 이제 수소차 종목들을 사랑했었던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이 EM코리아라는 종목을 기억을 하시죠. 그 당시에 12월 달부터 1월 달까지 해가지고 이 종목이 4,000원대 있었던 주가였는데 2배가 되면은 8,000원이죠. 그 이상권까지 그 뭐 12,000원대 3배까지는 못 가지만은 굉장히 강력한 상승을 단기간 안에 보여줬었습니다. 그 당시 어떤 부분들이 있었냐면은 현대차에서도 이제 그 앞으로 그 수소차 뭐 보급 계획이라던가 그런 플랜들을 발표를 했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1월 달에 우리 정부 측에서 그 수소 경제 로드맵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었고 그런 정부의 이슈가 더해지다 보니까 원래 수소차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있는 그런 플랜인데 이런 그 단기적으로 이제 주가의 급등과 기대감을 불러 일으켜 줄 수 있는 핵심적인 그 뉴스가 정부 이슈를 통해서 이제 나왔던 부분이죠. 근데 이제 과거부터 계속해서 좀 일정이 잡혀 있었고 발표 계획이 좀 있었던 그런 내용들이긴 한데 사실 8월 달 그다음에 8월 말까지 해가지고 우리 정부 측에서는 이제 수소 충전소 구축 방안이라던가 기술 개발 로드맵 발표를 8월 말까지 맞춰서 마무리 5월 달, 6월 달 그다음에 이제
그 준비를 해서 8월 달 말까지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발표를 하기로 일정이 좀 잡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8월 달에는 이런 일정들과 그다음에 뉴스와 멘트가 나올 만한 내용들이 굉장히 좀 많아요. 그리고 1월 달에 그런 이슈가 있었을 때 주가가 2배 이상으로 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본다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당장 급등이 나오는 수소차 종목은 없지만은 충분히 미리 준비를 해서 그 다음의 흐름세를 기대할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한다라는 부분들을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소차 관련 종목인데 또 8월에는 정부 관련된 또 모멘텀이 있고 또 9월에는 또 전 세계적인 에너지 컨퍼런스가 있으니까 과연 계속해서 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이는데 수소차 네. 관련 종목 뭐가 있을까요? 좀 강하게 갈 수 있는 거? 제가 원래 이제 몇 가지 생각했는데 네. 한 가지를 또 이제 예시로 말씀을 맞아요, 해주셔가지고 제가 화면을 좀 멍하니 보다 네. 보니까 수소차 관련주가 생각보다 되게 많더라고요. 맞아요. 올라온 쭉. 거 보니까 쭉쭉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현대차 얘기도 하셨으니까 현대차와 관련된 또 현대차 쪽에 이제 수소 전기차 쪽에 들어가는 핵심 그런 부품들을 독점으로 이제 공급을 하면서 부각이 됐었던 기업이 있었는데 그 기업 중에서 하나 유니크 한번 꼽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크 이제 주가 흐름 보시면은 12월 달에 정말 굉장한 상승세를 보여줬었던 종목인데요. 거의 286%가 거의 300% 가까이 상승세가 나왔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종목도 대장주격으로서 많이 올라갔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매물대도 열려 있고 7,000원대까지도 열려 있고 해서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부품 관련주 중에서는 유니크가 아닐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수소 충전소 관련 종목들도 꼽아보지 않을 수가 없겠는데요. EM코리아 말씀하셨으니까 에코바이오라는 종목을 꼽아보고 있습니다. 에코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12월에서 1월 달 상승세가 나온 이유가 현대차 쪽과 함께 손을 잡고 수소 충전소를 구축하겠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굉장히 강세 흐름 보여줬었던 종목인데요. 에코바이오 역시도 과대 낙폭 구간을 키워간 만큼 만약에 우리 다비드 전문가님 좀 안정적으로 매매를 하신다면은 이렇게 낙폭 과대주 위주로 좀 매매 종목들 선정하지 않았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주식와이프 전문가님께서는 수소차 부품 관련 종목인 유니크 그리고 수소 충전소 관련 종목인 에코바이오가 아닐까라고 추려주셨는데요. 과연 마지막 힌트까지 들어보면 종목명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다비드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대장주, 가장 강력하다라고 했는데 그 앞에 또 현 시점에서라는 말이 네. 또 담겨 있어요. 우리가 수소차를 좀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가장 강했던 종목들이 또 몇 개가 꼽히는데 혹시 그 안에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제 작년 1월 달에 굉장히 좀 잘 올라갔었던 그런 올해, 종목들을 네. 보시기보다는 지금 현 시점에 지금 더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보시는 게 오. 훨씬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대장주라고 한다면은 뭐 말 그대로 그 변동성적인 측면에서 그다음에 다른 종목들을 먼저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이제 대장주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이제 과거에 물론 수소차 종목들이 좋은 종목도 많았지만은 지금은 좀 트렌드가 바뀌어가지고 바닥으로 지금 파고 들어가고 있는 종목들보다는 어느 정도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 돌파가 나오고 지금 먼저 선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을 저는 이제 좀 선취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지금 수소차 종목들이 막 급등이 세게 나와 있는 종목들이 하나도 없고 일정 발표가 아직 나와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매수를 해도 충분히 낮은 가격에서 그다음에 다른 수소차 관련된 종목들이 같이 급등을 할 때 다른 종목들보다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다른 종목들이 15% 간다고 하면은 이 종목은 상한가를 갈 수 있는 그런 식의 이제 변동성이 크고 그다음에 그 충분히 대장으로서 다른 종목들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종목들을 다 돌려보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뭐 대장주는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이 한 종목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궁금하신 분들 끝까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